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오리지널 프로세스 XT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실제 이 XT는 관측할 수가 없고 그 XT라는 프로세스의 어떤 매트릭스를 곱한 YT라는 프로세스만 대신 관측을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실제 관측이 되는 거고 이것은 실제 관측은 못하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이 프로세스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이 두 프로세스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한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팩트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두 프로세스 XT, YT가 있고 이 팩트 10-3-1을 보시게 되면 두 프로세스가 서로 독립일 경우에 두 프로세스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XT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YT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두 개는 각각 독립입니다. 그렇다면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도 각각에 대해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두 개를 더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새로운 프로세스 W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X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과 Y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더한 거랑 같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프로세스 두 개가 독립일 경우에 그 두 개를 각각 합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경우에는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새로운 프로세스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도 그 과거에 있던 독립인 두 개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각각 프로세스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간단히 증명을 스케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XT와 YT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것을 합해서 WT라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랑 Y는 각각 독립인 변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W라는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그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그 자신 값과 I만큼 떨어진 오토 코비런스니까 i만큼 떨어진 값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평균을 빼서 그것을 익스펙테이션을 곱한 다음에 취해주면 되죠. 그런데 YT라는 프로세스는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프로세스를 더해서 나온 거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 W라는 프로세스의 평균도 각각 XT와 YT를 더한 게 되겠네요. 그거 같은 로직으로 i만큼 떨어진 과거치는 X의 과거치와 Y의 과거치를 합한 것이고 평균은 똑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각각을 적절히 리어레인지를 해가지고 XT-mu X, YT-mu X 이런 식으로 다시 셔플을 다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요렇게 한 덩이, 자, 요렇게 한 덩이, 요렇게 한 덩이, 요렇게 한 덩이고 곱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은 X랑 Y랑 독립이기 때문에 X가 변하는 거 하고, 자, X가 변하는 거 하고 Y가 변하는 거 상관없죠. 0입니다. 익스펙테이션 취하면. 그 다음에 X의 I만큼의 레그하고 YT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X는 자기 자신이 변하는 과거치만이 살아남게 되고 Y도 자기 과거치와의 관계만 살아남게 되니까 지금 요 부분이 여기 오타입니다. 자, 요게 지금 X가 되죠. X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Y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어서 W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X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과 Y의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요거는 증명 없이 일단 써보겠습니다. 어떤 프로세스, 팩트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단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 WT가 있고 거기에다가 스토캐스틱 하지 않은 상수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곱해서 KT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사이 상수 매트릭스는 디터미니스틱, 즉 변하는 스토캐스틱 매트릭스가 아니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만약에 W라는 오리지널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토 코비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고, 그렇다면 K라는 새로운 프로세스, 그러니까 상수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어떻게 되느냐? 요 곱한 상수 매트릭스만큼을 앞뒤로 곱해주면 그것이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의 새로운 K라는 프로세스의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된다. 그것이 팩트 10-3-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전 강좌에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 P 프로세스가 있다면 10-9에 의해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으로 다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꼴을 잘 보시게 되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정을 할 텐데 그게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감마라는 프로세스에다가 상수 매트릭스를 곱하고 잔차를 더해서 새로운 프로세스 ST를 만든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새로 만든 프로세스 S에 대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에 관심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만약에 감마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안다고 하면, 자, 요거에 대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팩트 10-3-1과 10-3-2를 적절히 활용을 해 보자면, 자, 첫 번째로 요게 지금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되어 있고 잔차와 오토 리그레션 사이에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of new process S는 리니어 컴비네이션 of 두 프로세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감마라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변하는 프로세스에다가 상수 매트릭스 크사이를 곱한 거기 때문에 요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어떻게 된다?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자, 요렇게 되죠. 뭐에 의해서? 10-3- 팩트 10-3-2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쭉 연결을 하면, 자,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of S 프로세스, new 프로세스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of 첫 번째 텀 크사이의 감마를 한 거, 그 다음에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of 잔차 2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크사이 t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크사이가 상수기 때문에 크사이 앞으로 나가고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of 감마고 크사이 뒤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of 화이트 노이즈죠. 그죠? 근데 화이트 노이즈는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 그냥 본인의 베어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마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노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하게 되고, 크사이의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of 감마, 그 다음에 크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of 감마를 먼저 구해보면, 이것은 과거 10-36에서 구했는데,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을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벡터 오토 리그레션 P가 있었는데 그것을 10-9처럼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꾼 다음에 요렇게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감마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했고, 크사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상수를 또 곱해가지고 상수 매트릭스 또 곱해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하자면, ST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하자면, 그것은 요 텀과 요 텀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니까 각각의 오토 코베런스 펑션을 더하면 되고, 뭐에 의해서? 팩트 10-3-1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앞에 크사이가 상수기 때문에 앞뒤로 나오고, 뭐에 의해서? 팩트 10-3-2에 의해서. 그러면 요 앞뒤로 요게 요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하고 감마 프로세스는 10-36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10-39와 같이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어떤 프로세스, 오리지널 프로세스의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일단은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어떤 오토 코베런스, 내가 어떤 프로세스 XT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트랜스폼 하는 방식이 첫 번째로는 거기다가 어떤 다른 프로세스를 더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T라는 프로세스에다가 어떤 것을 곱하는 형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게 되면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이것을 만약에 W 프로세스라고 하게 된다면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오브 W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해진 것은 앞뒤로 다시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것은 오토 코베런스 펑션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것이 새로운 뉴 프로세스의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리지널 프로세스에 대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알고 그것을 거기다 뭘 곱하든지 상수를 곱하든지 어떤 프로세스에 더하면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을 항상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일반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벡터 오토 리그레션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VAR-P인 경우에 그것을 VAR-1으로 바꿨다가 그게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벡터 오토 리그레션 P 프로세스를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컨스턴트 텀 하나 주고 여기에 A라는 개수가 쭉 붙는데 그것은 잔차를 과거에 인피니티만큼 쓰게 되니까 과거치를 쭉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것으로 치고, 그 다음에 ET라는 건 화이트 노이즈이고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10-3-1에서 정의된 시그마라는 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오토 리그레션 P를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으로 바꾸고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꾼 다음에 그런 프로세스 XT에 대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10-36에서 이렇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즉 각각의 개수들을 제곱 3승 쭉쭉쭉 한 다음에, 왜냐하면 VAR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각각의 개수가 다른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알파의 제곱, 알파의 1승, 제곱, 3승 이런 식으로 곱하시면 되고, 그럼 요 회색 부분을 A라는 폴리노미얼 다항식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는 A의 Z의 마이너스 1승을 한 폴리노미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X라는 오리지널 프로세스가 정해지면, VAR-P가 정해지면 그것과 관련해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렇게 10-40과 같이 도출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중간에 주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두 개를 앞뒤로 놓는데 그것은 뭐다? 요 디스터번스 텀의 레그들의 각각에 달린 코에피션트들을 각각 곱해서 제곱 3승 4승 해서 더해주면 된다 라는 것으로 오토 코베런스 제너레이팅 펑션 of VAR-P 프로세스를 일단 구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XT라는 프로세스가 오리지널인데 그것을 직접 관측을 할 수 없고 그것의 B라는 폴리노미얼이 곱해진 형태로 된 YT만 관측을 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지금 XT라는 프로세스가 우리가 지금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꿔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고 요거 B라는 폴리노미얼을 앞뒤로 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 한 번 더 B라는 폴리노미얼과 A라는 폴리노미얼을 곱한 것을 C라는 폴리노미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Y라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Y라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다시 뮤라는 상수항이 앞에 붙고 잔차에다가 CL이라는 폴리노미얼이 붙는 형식이죠. 무슨 얘기냐면 또다시 또 다른 형태의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X의 T 프로세스가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라면 거기다가 B만큼 곱해서 생성된 Y라는 프로세스도 또 다른 another moving average infinity라는 겁니다. 자, moving average infinity라면 그런 프로세스의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다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폴리노미얼이 A가 아니라 C로 바뀌는 것만 다르겠죠. 자, 그런데 C라는 폴리노미얼은 A와 B를 곱한 겁니다. 여기서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요것은 지금 B와 A의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이것은 A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 지금 요 부분이 결국에 뭡니까? 10-40과 똑같네요. 무슨 얘기냐면 X라는 오리지널 프로세스의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입니다. 즉 정리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X라는 오리지널 프로세스가 벡터 오토 리그레션 P이고, 자, 벡터 오토 리그레션 P이고, 그런 프로세스 따른 XT 벡터 프로세스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벡터 오토 리그레션 1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것을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XT를 직접은 못하고 거기다가 B라는 폴리노미얼을 곱한 YT라는 프로세스만 관측을 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10-41에 보면 이거 역시 무빙 에버리지 인피니티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보일 수 있죠. 자, 최종적으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자, 그렇다면 XT라는 프로세스와 YT라는 프로세스 간에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10-42에서 보시게 되면 Y라는 필터드 프로세스의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오리지널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에다가 B만큼 앞뒤로 곱해주면 되는데, 그 B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래 그 트랜스폼을 할 때 오리지널 프로세스 앞에 곱해주는 그만큼의 코에피시언트 매트릭스만큼을 앞뒤로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 of 오리지널 프로세스 곱해주면 필터드 프로세스의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나온다 보시게 되고, 조금만 마지막으로 응용을 해보게 된다면, 자, 응용을 해보게 된다면 이런 방식의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Y라는 프로세스만 지금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Y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관심 있는 거는 X라는 프로세스의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 of 필터드 프로세스는 B하고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 of 오리지널 프로세스와 B의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 여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G의 Y에다가 여기다가 B의 인버스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B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G의 X가 나오게 됐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필터드 프로세스에 대한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관측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프로세스와 필터드 프로세스 간의 연결고리인 이 B 폴리노미얼을 알게 된다면 B의 인버스와 B의 트랜스포즈 인버스를 각각 앞뒤로 곱하게 되면 뭐에다가 필터드 된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Y라는 프로세스의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에다가 앞뒤로 곱하게 되면 오리지널 프로세스의 오토코비런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도출되게 된다는 것이 이번 시간 강의를 이용하면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되겠습니다.